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지인의 추천으로 우리 방송을 알게 됐고요. 현재 자신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어느 대학으로 수시 접수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생체의공학 계열의 로봇공학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연계 졸업생 학생입니다.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조율국과 평균 1.61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6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5 등급입니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죠. 자율활동으로 1, 2학년 학급 회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85시간, 독서는 총 25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로봇 컴퓨터 자율 동아리, 수학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수학 경시대회 등 3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로봇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졸업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성균관대 공학계열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로봇공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외삼촌께서 중풍으로 좀 몸이 안 좋아지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전자의족 이런 보조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로봇공학자를 꿈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심성도 참 착하네요.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집중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박종선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가 1.73등급, 수학이 1.41등급, 그리고 영어가 1.75등급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1.61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 1.6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좀 반복했고요. 수학도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등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했고, 과학은 1등급, 2등급, 1등급, 1.67등급, 1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국어는 3등급, 수학 가형은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 1은 2등급, 지구과학 1은 3등급, 그래서 국수탐 평균 2.5등급인데요. 지난 3월하고 좀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셨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전반적인 수능은 상승세입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준비를 좀 잘했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본인은 3학년 2학기 때 좀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일단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작년에 지원한 대표적인 대학과 학과 그다음에 전형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서울대, 연세대는 기획균등 전형으로 지원했고, 또 성균관대도 기획균등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학과는요? 학과는 기계공학과로 다 지원했어요. 결과는? 서울대, 연대는 1차 붙었는데 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엔 1차가 되셨으면 여러모로 성적 면에서도 우수한 거 맞고요. 학생의 자소서라든가 서류에서 큰 정말 치명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능 최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희망대학에 대해서 수시 진학 가능성은 어떤지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이웃사랑 전형엔 전년도 같은 경우엔 2.58이고 최저는 한 3점대 후반까지 갔고요. 중앙대 기계공학과 다빈치 같은 경우는 1.96에서 최저 3점대 초반,
또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1.45에서 최저 1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좀 넉넉한 상황이고요.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다빈치 전형은 1.49에서 최저 2점대 초반이었고요. 학생부 교과일 경우에는 평균 1.3에서 최저 1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생체의공도 평균이 1.83이거든요. 그리고 최저 2점 초반이었고 건국대 KU 의생명공도 전전형 같은 경우는 1.35에서 최저 1점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현재 내신으로는 지원해야 하는 희망대학과 학과에는 뭐 전반적으로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소폭 상향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렸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하락하셨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상향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시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6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보다 더 오르셨긴 했지만 표준 점수가 지금 376점으로 상위 누적 1.6%예요. 그리고 또 100분위가 263점으로 상위 누적이 5.6%로 100분위가 조금 더 좋은 거는 실수가 조금 적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지원 희망하는 대학교의 정시 100분위 점수가요. 성균관대 공학계열이 278점 정도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교가 272점, 창의 ICT 공과대학이 274점, 그다음에 경희대 생체의공이 263, 그리고 건국대 의생명공학이 259 정도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서 뭐 더 떨어지지만 않으셔도 경희대랑 건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는 더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한 6개 정도 이상의 추가 정답이 필요하고요. 현재로서 정시 가능한 대학은 경희대랑 건대 희망학과 좀 빠듯하긴 하지만 그리고 서울시립대 기계정보라든가 홍익대학교 자율전공들도 한번 해볼 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앞서서 참 잘 쓰셨는데 결국 최저 때문에 그러셨으니까 올해는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학하고 과학 성적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최우선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등급 진입하시고요. 과학은 한 등급씩 상승하는 걸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 있는 문항을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번 너무 힘든 거면 넘어가시더라도 그 외의 문항은 모두 맞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정답으로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3점짜리 그런 걸 하면서 사고력 훈련도 좀 하시면서 4점짜리 문항도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레벨을 향상시킨다 생각하시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보시되 일단 21, 29번까지는 다 맞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중에 완벽하게 주력할 수 있는 한 과목을 선정하셔서 확실하게 1등급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노력이면 뭐 좀 이따 시험 보는 9월 모평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수 영탐 기준으로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시 지원 대학을 좀 상향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신다면 그래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 지원해 보시고 뭐 연고대도 생각해 보실 만한데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 과목이긴 하지만 4개 합 7인데 현재 학생이 9예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제가 보기엔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또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자, 김선욱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학교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학생이라서 교과 성적들이 되게 좋고요.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답게 수학과 물리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학 관련된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학 관련된 수상, 그다음에 수학 관련된 독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계공학과라고 하는 어떤 특성상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 로봇공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인 것처럼 전공 독서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한 자신의 수학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와 관계된 물리 교과, 물리 관련 독서, 그리고 창의력 경진대회까지 그 확산된 역량을 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자소서도 같이 보고 생기부도 보면서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사실 일관되게 진로 희망에 로봇공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1, 2, 3학년 연결되어 있는 상설 동아리는 영어 팝송반이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로봇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 영어 팝송반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갔는지 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학교 내에서는 로봇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된 건 없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자율 동아리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 자율 동아리는 영어 팝송은 제가 학교 생활을 지칠 수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그런 영어 팝송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영어 팝송반은 보면 이게 본인이 즐긴 내용들, 그러니까 학업적인 요소보다는 본인이 재밌어서 했다는 것은 보이는데 이게 자소서 2번 항목에 써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이제 미리 공통된 의견으로 보자면 자소서 2번 항목의 교내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3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 영어 팝송반이 전체 내용 2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즐겁게 했지만 이 안에서 본인의 그 전공 역량을 보여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즐겁게 한 것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소서 2번 항목의 내용 선택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아무래도 로봇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데 상설 동아리로 만들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우리 학생은 그 2학년 때 그 로봇과 컴퓨터를 그 결합한 자율 동아리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조립뿐만 아니라 로봇을 쓰는 산업, 학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로봇 설계, 제어, 정보통신의 정보를 수집 탐구하면서 로봇 전문가를 꿈을 키워가고 있음. 그리고 부천 로봇파크에 진행된 경기 과학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은 사실 학생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이와 연계해서 정보 교과 세트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코딩이 가능하며 알고리즘을 수학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이 동아리, 자율 동아리 내용하고 정보 교과 세트를 가지고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교내 활동 중에 의미 있었던 것들 중에 교과와 동아리를 연계하는 활동으로서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이미 2번 항목에 쓰여져 있는데 내용 구성상에 보면 약간 그 전후 관계를 살짝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고요. 내용 선택은 이번 항목에는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할게요. 자, 유성호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4장, 학생부 교과전형 2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자,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학생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고 또 작년에 굉장히 높은 대학들을 지원했다가 또 떨어진 경험도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생활기록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교과 성적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 교과 성적을 비교과가 조금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아까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장점도 있지만은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교과 세부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작년의 결과가 조금 좌우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 교과 성적 대비 비교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것은 본인이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성균관대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작년에도 그 전형을 활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른 기회 전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은 종합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인 고른 기회 전형을 활용하면서 종합전형 4개 정도를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희망을 하고 있는 대학들 4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종합전형 충분히 승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학생 현재까지 앞에서 우리 박정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6월달 모의고사 성적 대비를 보면은 성균관대나 중앙대를 정시에 도전하기는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경희대나 건대 정도는 노력하면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에 강하게 도전해 보는 것이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고른 기회 전형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놓고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국대를 우리 학생이 희망을 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이 좀 좋으니까 전형 중에서 종합 전형 중에서 교과 성적이 정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학교 추천 전형을 당연히 쓰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웃사랑 전형을 넣었다가 이제 안 됐다고 나오는데 올해 자기소개서 다시 한번 잘 좀 정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보완을 하면서 다시 이웃사랑 전형을 넣어보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적 대비를 보면은 6월달 모의고사 대비로 봤었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이웃사랑 전형을 도전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이 생체 의공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작년 대학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고른 기회 전형에서 합격자들 사례가 교과 성적 베이스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도 고른 기회 전형을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중앙대는요, 작년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기회균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전형하고 그 고른 기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합쳐서 약 한 113명을 모집하다가 올해 중앙대학교가 농어촌 161명, 그다음 기초생활 166으로 많은 인원을 고른 기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기계공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중앙대 기계공학 같은 경우 올해 1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고른 기회 전형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균관대, 건국대를 밑에도 놓고 성균관대,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를 고른 기회 전형을 활용하면서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학생은 교과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활용하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봅니다. 교과 전형에는 물론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현재 베이스로 보면은 6월달 모의평가 3개 등급 3개 등급이 아니라 3개 3등급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해당되는 특별 전형으로 서울시립대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3개 3등급 정도 되는데 충분히 현재 성적으로 보면 도전할 만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최저학력 기준을 상향으로 해서 3개합 5를 받을 수 있다면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를 한번 또 도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유성호 선생님은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특별 전형 김선욱 선생님, 성균관대 공학계열 이웃사랑 전형 박중서 선생님, 중앙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성호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특별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전형이 정원의 전형으로 구분이 돼 있어갖고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또 지원하는 학생들 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비교적 10대 1이 안 되는 전형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학생부 교과 100전형이 되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3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3등급을 충족하면 교과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할 수 있겠다 싶고요. 작년에 합격 사례를 보니까 2.04 정도까지 아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다 싶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공학계열 이웃사랑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가장 원하는 이제 학교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서류 100%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른 기회랑 다르게 이웃사랑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차상위 기초수급자만 쓸 수 있는데 이 전형은 또 특별히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가영, 과탐 2개. 그래서 2개 영역 합 5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 한국사 4등급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최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전년도 충원율이 106.7%고요. 합격자에서 1등급 내신 성적의 비율이 20.7%,
2등급이 31%였습니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춘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서류 100%이지만 여기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서 지금은 1번 항목이나 2번 항목 모두 다 보면 수학적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거를 좀 잘 부각을 해준다면 작년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종선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기계공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형 방법은 다른 학생부 전형하고 동일하고요. 학생부 70, 출결 30인데 여기도 역시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합 5거든요. 한국사 4등급이고요. 그래서 추천 이유를 보면 일단 2016학년도 평균이 1.31이었고요. 최저가 1점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2017학년도에는 평균이 1.31이고 그다음에 최저가 1점 중반이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5에 최저가 1점 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량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년도가 10.6대 1이었는데 이 정도의 경쟁률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전전년도처럼 한 14대 1 정도까지 가면 약간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보시면서 심하다 싶으실 땐 접으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쓴 맛도 보셨으니까 최저 확보하셔야죠. 그래서 3개합 5고요. 현재는 3개합 6이시니까 뭐 이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능 최저 확보하시고 정시를 고려해서 그런 마음으로 수능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기계공학을 통해서 뭐 메카트로닉스나 제어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로봇공학 쪽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생체의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이게 의공학과가 따로 있고 기계공학과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하고 또 다른 생명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를 복수 전공하면서 제 꿈을 뭐 이뤄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공학과를 가면서 제가 거기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꿈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네. 그렇군요. 우리 친구의 질문은 우리 유성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학생도 아마 의공학이라는 분야가 좀 땡길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자르던 시절에는 의공이라는 분야가 없었어요. 그냥 공학이면 공학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의학과 공학이 합쳐진 분야가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은 공학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으로 분야가 나눠지게 됩니다. 공학적 관점으로는 기계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이라든가 혹은 생명공학 분야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의학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안에 생체 신호라든가 의학 영상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생체 역학, 의료기기, 그다음에 재활공학, 인공장기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로봇 생체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의족 우수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을 의공이 아니라 기계공학이라든가 혹은 전자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도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의공을 간다 하더라도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서 본인이 원하는 로봇 생체 시스템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좀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